부동산 투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딱 이거 해라 추천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0원으로 시작해서 35억의 건물주가 될 수 있게 해준 그 엄청난 투자 방법, 그 3가지 어때요? 관심이 좀 생기나요? 저 말고도 주변에 보면 이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떤가요? 부러웠죠. 이제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초보를 위한, 특히 이 초보자분들을 위한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부동산 투자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할 겁니다. 확실하게 돈을 버는 그 엄청난 부동산 투자 방법이 도대체 뭔데? 경매? 공매? 청약?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배울 이 3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이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투자입니다. 바로 될 놈 될 투자법이죠. 그 투자 물건이 아파트든 상가든 빌라든 결국 될 놈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헌집보단 새집이 낫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방법은 바로 아파트 청약 투자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지금도 몇몇 분들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약하느니 로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제 나이에 무슨 청약이에요. 제가 아파트 청약을 알려드릴 때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될 기회를 얻은 거죠.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오해라는 걸까요? 먼저 청약하느니 로또 한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게 청약을 할 때 엄청난 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실제로 저만 보더라도 그게 오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운이 정말 나빠서 무조건 되는 투자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9년 전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한 이 투자가 바로 청약 투자입니다. 9년 전에 제 청약 점수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9점이 최대더라고요. 그럼 이 9점으로 청약 당첨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운이라는 걸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수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당첨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1년 만에 2억이 넘는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제가 당첨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경쟁률을 이해한 덕분이었죠. 당시 이 물건의 경쟁률은 무려 1.14 대 1이었습니다. 즉 당첨 확률이 88%였던 겁니다. 심지어 청약 투자는 미계약이나 부적격 등의 사유로 인해서 허수의 신청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무주택자나 당해라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한 이들만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88%라는 확률도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해한 덕분에 당당하게 9점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겠지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물건에 당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간 겁니다. 바로 경쟁률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청약 투자가 될 놈 될 투자인 이유는 이 경쟁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 외에도 주변에 같은 조건의 물건이 이미 수차례나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 통계를 통해서 비슷한 수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바로 옆 단지가 분양을 할 때 보니까 신청자가 약 100명이었다면 이번 물건에서도 약 100명 정도가
이 물건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난 호재가 나타난다면 그 경쟁률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투자할 때 고려해봤겠죠. 그럼 청약 투자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알아보고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쟁률을 예상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될 놈인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아파트 투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파트 투자 말고 아파트가 될 물건에 투자하면 된다고요. 지금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아파트 말고 아파트가 될 물건, 즉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니, 재개발 될 줄 알면 누구나 그 물건 투자하겠죠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떤 물건이 내년에 재개발로 선정이 될 수 있었을지.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있죠. 지금 재개발로 선정된 그곳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재개발로 선정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올랐을 텐데 뒤늦게 들어가서 의미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은 사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가격 상승이 일어나죠. 즉, 어느 단계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아직 더 상승할 여지가 있냐, 아니면 이제 거의 끝물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단계를 따지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 아마 이미 돈이 있는 분들이 중장기 투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바로 다른 이 하나의 비밀인데요. 그건 재개발 옆단지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잠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니까요. 그럼 여기 주민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일까요? 아니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절대 그 지역을 못 벗어날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잠시 전월세로 이사를 가죠. 그렇다는 것은 이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누군가가 근처에 이사를 왔거나 계약 만료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분들만 이런 전월세 수요로 있었던 곳인데요. 하나의 단지 세대원들이 전부 이사를 가는 그런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 전에 미리 주변 물건을 매입해 둡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를 응용한 투자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5억과 월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엄청난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단지 하나가 재개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단지가 아직 다가구 단지예요. 그럼 이 단지는 계속 빌라촌으로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의 투자 물건도 바로 윗단지가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사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아래에 있던 거를 낙찰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이 만실이 되는 그 순간, 어라? 제 물건의 단지도 재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7억의 가치가 있던 물건을 12억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게 23억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엄청나죠? 그런데 아직 한 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운빨 말고 노력이 중요해. 저는 사실 이 투자 방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방법은 운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의 노력이 거의 99% 적용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건 바로 상가 투자입니다. 그럼 이 상가 투자가 왜 그런 거냐면, 자, 상가라는 거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까요? 상가라는 건 가게입니다. 가게라고 하면은 뭐 빵집, 은행, 학원, PC방 이런 것 등의 각종 업체들이 돈을 버는 곳이죠. 바로 이분들이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매출을 얻기 위한 곳입니다. 그럼 볼게요.
매출이 높아지면 월세를 더 내더라도 거기서 장사하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월 순수익 3,000을 벌고 있는데 월세를 800을 못 낼까요?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월세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상가 가격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구매하는 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월세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가장 원하는 게 이 월 배당금 수익률이죠. 배당금만 받아도 생활이 되는 그런 돈이 오니까 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상가는 보통 1억 원당 월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얻길 원합니다. 그럼 8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적어도 16억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 벌써 수십억의 수익을 얻고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매입한 상가가 월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해당 가게를 직접 돕는 겁니다. 광고를 도와주고 관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가게를 도운 결과 매출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월세도 상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는 게 내가 같이 도와서 성장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떤 비밀이 여기 있냐면 상가는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권리가 생깁니다. 즉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이게 같이 성장시킨 가게다 보니까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내쫓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미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이 자리에서 단골도 만들고 매출을 올렸어요. 그럼 이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건물주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월세를 올릴게요 라는 말을 이들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월세가 오르면 또 뭐가 오른다고 했죠? 상가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내 노력이 그대로 내 수익이 되는 그런 엄청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저의 투자 노하우들과 각종 노하우들을 다 섞어서 영원으로 1년 만에 16억을 벌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제 좀 길이 잡히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은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이야기할 테니까 꼭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